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맡기는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체 청문감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일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을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의 조선시대의 소중한 문헌인 한청문감과 오체문감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오체 청문감에 나오는 부분도 소개하고 또 한청문감에 나오는 부분을 따로 여기다가 한자 부분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한청문감에는 여기 한자 부분과 또 우리의 글과 또 만주문자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제 만주문자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이제 뭐 활발은 하겠지만 나름대로 이 대중화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 관계로 이 한청문감이나 오체 청문감이 아직 대중들에게는 낯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해도 이 조선시대 이제 많은 언해본들과 또 역해본들 중에서도 많은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만주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또 많은 문헌들 중에 이 만주문자로 된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좀 더 만주문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오체천문관과 비슷한 많은 부류의 책들이 이 청나라 시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우수한 작품이 최고봉을 이루는 작품이 아마 이 오치천문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만주문자와 한자만 나오는 문헌들 아니면 만주문자와 몽고문자까지 나오고 한자까지 나오는 이렇게 3체가 있고 거기다가 이 티베 문자를 넣어주면 4체까지 그리고 이렇게 5체까지 드디어 나와서 이 5체를 연구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말 학문의 최고봉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학자들의 그런 이 위대함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고요. 또 워낙 이 문헌이 방대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 문자의 세계가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시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일광을 이제 대륙의 당시 그 표기법으로 이렇게 이 세모의 표기입니다. 이제 약간 보통 학자들은 이제 이 표기를 이음과 시읒의 중간에 발음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이 표기만 있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구사하지 않는 이제 그 발음의 표기다 보니 정확하게 이게 음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발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이제 각 개인들마다 발음들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고저 장단에 따라서 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힘이 넘쳐나면은 발음이 쓸 것이고 사람이 약하게 되면 목소리가 약해지듯이 발음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아무튼 발음 문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에다가 아가 써지고 이응이 써지는 좀 특별한 발음의 법칙, 이광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시 대륙의 한자의 그 발음의 표기를 우리말로 한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햇빛이죠. 햇빛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시옷을 이제 작게 썼는데 뭐 크게 써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보통 작품에 보면 또 이게 이 시옷자가 상당히 또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옷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발음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표기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대륙에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를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음가를 나타내는 데서 한자를 나타낸다고는 또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문명률이 높은 것이고 한자의 이제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서 이제 음가를 읽는데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뭐 성공은 어느 정도 거뒀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도 문자를 입력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알파벳 표기를 먼저 써준 다음에 우리가 한자를 찾듯이 거기에 맞는 한자를 이렇게 이제 찾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이 이제 계속될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자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알파벳이 익숙해져 버려서 한자 대신 알파벳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한자가 어렵다고 알파벳 표기만 봐서 또 공부를 하는 또 이 중국의 대륙의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처럼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래도 우리의 한글이 문자가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 본래의 문자를 놔두고 발음의 표기인 그 문자만을 배워두면은 본래 문자에서 나오는 그 사상적인 면이라든지 또 이 깊은 그런 철학들이 또 많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를 써주지 않고 우리말의 음으로만 계속 있다 보면 물론 이제 우리말 속에가 한자의 뜻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한자를 봤을 때 이야기고 한자를 보지 않고 계속 한글만 보다 보면은 그런 능력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자랑 또 이렇게 한글을 또 병행해서 공부해 주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런 이치가 실담자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실담자가 어렵다고 실담자를 보지 않고 그냥 알파벳으로만 공부했을 때 실담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느 세월에 실담자를 공부해서 익숙해지겠습니까? 여기 있는 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체를 보지 않고 밑에 있는 알파벳 표기만 해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은 어느 세월에 이 오체를 터득하겠으며 글자를 보는 안목과 그런 사상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렇게 이 문자를 본래의 문자를 보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발음을 봐주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닐까 아무튼 생각을 해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본래 문자의 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주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 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선 이렇게 글자가 이제 아름다운 이 만주 문자가 써져 있고요. 알파벳으로는 이렇게 포선이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순경음의 표기를 해서 이 포선 이렇게 이 비읍의 발음과 F의 발음의 그 정도의 중간에 가는 발음으로 이렇게 이 발음을 포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 조상님들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음가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또 현대 발음의 표기들도 어느 정도 그 조선시대 그 표기법을 또 활용을 해서 하다 보면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팁의 문자로는 이렇게 글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니 호시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 있죠. 발음표를 보면은 근데 이제 팁의 문자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 음가는 이제 우리가 이 실담자에서 쓰는 N자 위에 구름 모양이 띠가 있는 야에 해당되는 발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뉘라고 이제 발음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호 써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있는 발음이 이제 묵음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발음처럼 현실 음가를 써서 이렇게 오트, 니옷 썼죠. 그래서 이 글자가 써져 있는 그 발음과 또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그 발음을 얼만큼 고민을 하고 학자들이 이 글을 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팁의 문자를 써주고 아래쪽에 만주 문자, 두 개의 만주 문자를 써준 겁니다. 이 발음이 되는, 두 개 발음이 되는 그 만주 문자를 썼기 때문에 이 발음의 기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그 청나라의 학자들과 또 현대 또 이 오치 전문가를 연구한 학자들의 그런 노고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표기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한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자, 몽골 문자로는 이제 이렇게 글자가 써집니다. 길바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글자를 이제 끊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글자의 발음이 된다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큽니다만 여기까지가 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L자의 발음, 이 L자의 발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발음이 이제 L자의 발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구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몽고 문자를 보는 그 발음들도 그렇게 보면서 이 문자는 L에 해당되는 문자들 또 이렇게 상당히 좀 독특한 여기 가운데 이름 문자가 보이죠. 이런 문자는 이제 알파벳의 B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자는 B의 음가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보면서 우리의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독특하게 이런 표기를 해줘서 상당히 이제 이 정교하게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길바가라고 되어 있고요. 따로 이제 우리 문헌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따로 이 음가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가장 또 어려운 문자인 이 차카타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자, 읽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타부루라고 읽으면 되겠죠. 앞타부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구현을 해서 보다 보면은 또 쪼개가지고 글자가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의 조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단어를 공부하면서 글자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당되는 문자를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문자를 완벽하게 다 쓰면서 공부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이 중요한 문자들을 눈에 익히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아랍어까지는 이제 우리 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한 게 이 몽호 유해가 있는 이 몽골 문자, 또 동문 유해라든지 우리 한청 문감에 있는 이런 이제 만주 문자를 또 상당히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티베 문자와 이 차카타이 문자에는 상당히 좀 우리의 이 문헌에 나오지 않다 보니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티베 문자를 알아야만이 또 중요한 이 많은 문헌들을 또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티베 문자에는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